자, 오늘 내용은 이제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 정리.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한번 할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뭐를 했었냐면은 제일 처음 배웠던 게 그거야. 기울기가 m이다. 기울기가 m, 그리고 지나는 점이 어디? 지나는 점이 x1, y1 이렇게 뒀을 때 직선의 방정식 쓰는 거. y는 m x-x1 플러스 y1 이거죠. 그쵸? 자, 오늘 하는 거는 그럼 뭐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하는 거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일단 지나는 점이 필요할 거고요. 맞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겠어? 기울기가 필요하죠. 맞지? 근데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우리가 뭐였어? 미분이었잖아요. 결국 미분 계수. 그거를 이용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접선의 방정식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A 미분하고 A를 대입한 F'A와 같습니다. 항상. 됐어요? 우리가 미분 계수를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 그리고 그걸 기하학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맞지?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는 거랑 같은 말이야. 그러면 기울기 구했어? 접점을 알아?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끝난 거야 이게. 이게 끝이야. 됐어요? 됐어요? 그럼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a, fa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자 미분하고 a를 대입한 f'a가 기울기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y는 보통 이렇게 쓰죠. y는 기울기 x-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y는으로 쓰지 저렇게 y 빼기 fa로 잘 안 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는 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이다. 됐죠?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거는 자 요거는 뭐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너희가 딱 보고 접선이 몇 개일지를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접선이 몇 개일지. 자, 여기 있을 때 접선 그을 수 있는 거 2개 그을 수 있죠? 여기 안쪽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접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몇 개? 1개죠? 그쵸? 딱 1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하시면 되냐면 너네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 구했던 거 기억하죠? 그때 어떻게 구했어? 그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 맞죠? 그거 이용하지 않았어? 근데 그것도 사실 미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울 이제 음함수 미분이라고 해요. x는 미분할 수 있는데 y는 사실 미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분을 할 때 결국 미분이라는 건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미분해라 이 뜻이잖아. 그쵸?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미분을 해라. 근데 x, y가 같이 있을 때는 x에 관한 미분인데 그럼 y는 어떻게 할 거야? y 미분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가면 음함수 미분이라는 걸 해요. 물론 지금은 다루진 않지만 그래서 너네 그 원의 방정식 할 때 너네 이런 거 외운 적 있지 않아? x제곱을 x1x
혹시 나만 기억나는 거 아니지? y와 y. 처음 본다는 표정 지으면 안 된다. x 대신 2분의 x 더하기 x1, y 대신 2분의 y 더하기 y1. 요거 있죠? 요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음함수 미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증명은 따로 안 하고 거의 그냥 외워라. 이렇게 갔을 거거든. 왜냐면 증명을 할 수가 없죠. 애초에 미분을 모르는 애들은 어떻게 증명을 해줘. 그렇잖아. 그래서 증명 자체는 안 되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음함수 미분을 활용한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것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세제곱은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해야 돼요. 그래서 3차식에 대한 우리가 오는 이제 여기서 이제 미적분 원에서 다루는 건 거의 대부분이 다 3차 아니면 4차 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차식도 마찬가지 3차 함수에 3차 함수 생긴 게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것만 있진 않아요. 3차 함수는 요거 아니면 요렇게 되는 거 아니면 요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론 이거 뒤집어서 있는 것도 여기 또 세 가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3차 함수 여기서 그릴 수 있는 거 접선 여기까지 있는 거 3개야. 생각하셔야 돼요. 얘를 지나고서 접하면 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조건 왜냐면 얘도 결국 언젠간 여기서 지납니다. 얘는 맞죠? 그리고 접점에서 그은 접선도 얘는 2개가 됩니다. 맞죠? 접점 하나에서 얘는 접선인데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 2개가 되는 거고 얘는 이 안쪽에 있어도 1개는 그릴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인데 변곡점이라는 말인데 변곡점이라는 말은 아직은 너희가 다루는 내용은 아니고 이것도 이 말이 미적분 2에 나옵니다. 변곡점이라는 건 뭐냐면 곡선이 이렇게 가다가 점점 내려가잖아. 이렇게 내려가다 어느 순간 점을 찍고 다시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 점을 우린 변곡점이라 그래요. 됐어요? 그래서 이걸 구하는 게 이제 미분을 2번 하는 거야. 미분 2번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냥 3차 함수 미분하면 2차식 되고 2차식 미분하면 1차식 되는 거야. 그냥 미분 그렇게 2번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걸 구하는 것까지 우리가 미적분 2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물론 변곡점이라는 말은 그래서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거의가 아니라 그냥 몰라도 돼. 변곡점이라는 말이 앞으로 뒤에 나올 예정이구나라는 것만 보고 계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곡선 위의 접선의 방정식. 첫 번째, 우리가 원에서도 했던 거 3가지 있었어요. 원에서 딱 이 3가지 했습니다. 잘 생각해봐. 원에서 했던 3가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유형이 딱 3개였고 그 3개가 뭐였냐면 첫 번째, 접점의 좌표를 알려줬을 때 아까 말했던 x제곱 대신 x1, x, y제곱 대신 y1, y 대입하는 거. 맞죠? 그게 접점의 좌표 알려줬을 때 하는 거야. 자, 두 번째가 뭐였어? 또 뭐 하나 알려주는 게 있었는데. 원방을 다 까먹은 건 아니지? 근데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난 시간에 등비수열 질문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등비수열.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기울기 알 때.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 원에 접하게끔 구하는 거. 그쵸? 세 번째가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그쵸? 원 밖에서 그은 이를 접선. 요렇게 해서 요거. 맞죠? 요 3가지 유형했습니다. 자, 오늘 하는 접선의 방정식도 딱 그 3개입니다. 첫 번째,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긋는 접선. 됐어요? 이 3가지야. 딱 이 3가지야. 그러면 방금 말했듯이 접점의 좌표를 알려줬을 때는 간단해요. 접점의 좌표를 알려줬으면 얘가 접점이니까 접선의 기울기 미분하고 이거 x값 대입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쵸? 미분하고 x값 대입하세요. 그럼 기울기 나와. 그리고 얘를 지나. 그럼 기울기도 알아. 지나는 점도 알아. 끝났네. 필요한 거 다 있잖아.
직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거 두 개 다 있네요. 지나는 점, 기울기.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 요런 거. 접선 있죠, 접선. 접선의 수직인 직선. 자, 접점을 같이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우리는 법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법선. 물론 교육과정인 법선이란 말은 아마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선 어떻게 주냐? 접선의 수직이며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풀어서 줄 거예요. 법선이라는 말은 교육과정에 안 쓰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이 법선을 구하는 거면 그냥 말 그대로 접선의 수직이면서 접점의 좌표를 같이 지나는 직선이라고 문제를 줄 겁니다. 이렇게 구하시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법선이라는 말 자체는 딱히 몰라도 문제 푸는데 단 하나도 지장이 없다. 그럼 법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 법선의 방정식은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A일 때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는 곱했을 때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역수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역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은 거. 그쵸? 그리고 나서 지나는 점은 A, FA 똑같잖아요. 그치? 그 다음은 똑같이 가는 거.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는 어떻게 하냐? 자, 기울기를 알려줄 때 이 접점의 좌표를 내가 뭔지 몰라요. 그쵸? 그래서 보통 A, FA 또는 T, FT 보통 문제집에서 많이 쓰는 문자가 A, FA 근데 문제 조건 중에 A가 들어가 있는 게 있다. 그러면 T, FT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접점을 T, FT, A, FA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그리고서 기울기를 알려줬으니까 미분하고 그 A를 대입했을 때 그 기울기가 되는 A 값을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분해서 그 기울기 A 값을 대입했을 때 기울기가 되는 그 A 값을 직접 찾는 겁니다. 됐어? 한번 문제를 보면서 또 자세히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은 뭐냐면 자, 우리 너네 이거 한번 물어보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원방 할 때 그 원 밖에서 그은 접선 구할 때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에서 세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 세 가지는 뭐냐면 한 가지는 판별식 이용하는 거야. 원에서. 근데 판별식은 사실 선생님은 수업할 때 절대 원에서 접선 구할 때 판별식 절대 쓰지 말라고 그러거든. 판별식을 쓸 일이 없거든. 애초에 안 써야 더 문제가 쉽게 풀리고 빨리 풀리고. 그래서 판별식은 아예 쓰지 말라 그래. 그럼 판별식은 거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두 개가 있어. 뭐 있을까? 그 두 개가 답이 간단해요. 두 개가 뭐지? 방금 했던 두 개입니다. 기울기를 할 때, 접점을 할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곡선 밖에서 그은 접점을 우리가 어떤 점 A, FA라고 두고 A 값을 구한다라는 거야. 됐어요? 여기서 잘 봐. 뭔 소리냐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그은 접점을 이 접점을 어떤 문자로 두는 거야. 그냥 T, T든 A, FA든. 됐어요? 그러면 A, FA라고 뒀을 때 F 프라임 A X-A 플러스 FA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이죠. 근데 A를 모르기 때문에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는 거야. 그쵸? 근데 확실한 건 하나는 있어. 전부 다 A로 이루어진 식이야. 맞지? 그럼 난 이 X, Y만 어떻게 숫자로 바꿔버리면은 A를 구할 수 있지 않겠나? 그쵸? 어떻게 바꿀까?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한 건데 어딜 지나? 곡선 밖의 점을 지나죠. 이 점을 대입하는 겁니다. 됐어요? 점을 대입하는 거야. 이 점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하는 게 우리가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됐어요? 됐어. 기울기를 알 때 하는 거는 원에서는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빨랐고 여기서는 이제 미분을 하는 게 더 활용성이 더 다항함수에서는 이제 미분을 하는 게 활용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접점의 좌표를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더 빠릅니다. 됐어요? 얘도 물론 기울기 놓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 이게 또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럼 세 가지 유형을 문제를 보면서 한번 직접 구해볼까요? 자, 1번. 이거를 우리가 fx라고 해볼게요. 그냥 앞으로 표현이 편하게 fx로 다 바꿔서 볼 거야. fx로. 자, f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 위에 1,-1의 접선이 이거랑 평행하대요. 그러면 이거 f'1이 기울기죠? 맞죠? 그러면 미분의 f'x 뭐 미분이야 10조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이거잖아요. 그럼 1 대입하면 f'1은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네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얘랑 어떻다고? 평행하다고. 그럼 얘도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3.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여야 하네. 기울기 같아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a는 2.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다음. 자, 이거 위에 점 2,f의 접선의 기울기가 2다. 이거를 해석한 게 결국 f'2가 2이다. 맞죠? 그러면 나는 이거를 밑에 거를 구해야 되는데 밑에 건 어떻게 구하더라? 밑에 거 3 곱하고 3 곱하고 그러면 3f'2 그쵸? 그러면 2 대입하면 끝나네. 6 이게 다야. 뭔가 지난 시간에까지 하던 내용과 뭔가 난이도 차이가 갑자기 확 줄어든 느낌이죠. 근데 참고로 이 접선에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거의 100%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곡선 위에 두 점 0,f0, 1,f1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0을 미분하고 f'0이 기울기죠. 또 요거의 기울기는 f'1입니다. 맞아? 근데 서로 기울기를 찾았는데 수직이래. 그럼 뭐 하면 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답니다. 됐어요? 그래서 f'x는 6x 제곱 플러스 a 그럼 0 대입한 거 f'0은 a f'1은 a 플러스 6 그쵸? 그래서 자 a 플러스 6에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면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은 0 이거 많이들 보셨어요. 그래서 두 a 값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 자, 앞으로 자주 쓰게 될 거야 너희가 a를 근해 공식을 써서 구하는 게 아니라 두분의 합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6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죠. 두분의 합으로 근과 계수관계. 자, 앞으로 근과 계수관계 진짜 많이 쓸 겁니다. 기울기를 이거 루트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지 마세요. 근해 공식으로. 알았지? 이런 문제들은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거 무조건 두 기울기의 합을 구하시오 뭐 이런 거 나와. 그리고 얘 실제로 두 기울기 곱하면은 마이너스 1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직인 것도 되죠. 그쵸?
두근의 곱. A 값의 곱이구나. 기울기의 곱이 아니라. 미안. 잘못 말했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A 값의 곱을 구하시오, 합을 구하시오 이런 걸 줘요. 대체적으로. 왜? A가 이미 생긴 것부터가 근해 공식을 써야 되게 생겼잖아요. 그럼 근해 공식을 써서 나온 값을 구하는 걸 원하진 않아. 다음. 이것도 두 문제지만 굉장히 쉬운 두 문제입니다. 자,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거 fx라고 했을 때, y는 f'1, 1,2에서 곡선 위에 한 점이 1,2잖아요. 그러면 x 빼기 1 플러스 2, 이게 접선이야. 이게 끝이야. 그럼 f'1만 찾으면 돼. f'x는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거고 1 대입한 f'1은 3-6이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3x 플러스 3 플러스 2. 5. 그쵸? 자, 이거 언제도 사용해도 되냐? 너네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 때 접선 이렇게 하는 것도 찾는 거 했었잖아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그쵸? 맞아? 이것도 해도 돼요. 이 좌표 알려주면 이거 미분하고 이거 대입해서 기울기 구하고 하셔도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혹시나 동생 있으신 분들은 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이걸 물어본다? 판별식이 안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분만 하다 보면은 판별식이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자, 2번. 2번도 똑같아요. 1,2를 지나고 이 접선의 수직. 그러면은 F'1의 역수에 마이너스 붙인 게 기울기죠. 맞죠? 맞죠? 그럼 지나는 점은 1,2를 똑같이 지나니까 x 빼기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거네. 근데 얘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결국은 3분의 1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래서 3분의 1x 3분의 5인가? 맞는 듯?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법선이라고 오늘 느낌상 풀이들이 다들 너무 짤막짤막하지. 그치? 맞아요. 원래 접선의 방정식 자체가 그렇게 문제 자체가 길진 않아. 하지만 우리가 긴 것도 있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첫 번째 접점을 알려줬을 때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을 했으니까 두 번째로 할 건 뭐야? 이제 기울기를 알 때. 자,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이거는 이제 그거네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PQ래요. 그러면 이거 항상 지나는 점 어떻게 찾아? 상등식. 고등학교 1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거. A 묶어. A.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x세제곱 마이너스 1 저 y 넘어와서 마이너스 y까지 묶어서 0 이거죠? 상대식 기억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아마 1학기 처음 배울 때 그 다음에 연산 다음에 바로 배우는 거죠. 상등식. 그쵸? 그래서 요거 뭐야? 얘도 0 얘도 0 맞죠?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이어야 하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그래서 내가 원하는 x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2니까 x가 1일 때 y는 1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는 0 y는 0 x가 2일 때는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는 0 y는 7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내가 찾는 두 점은 1,0과
마이너스 2,7 이렇게죠? 그치? 그러면 이제 이때 PQ에서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PQ 누가 P인지 몰라요? 누가 크다라고 누가 작다라고 주는 게 없으니까 누가 Q인지 나도 몰라요. 그래도 대신 우리는 F'1 곱하기 F' 마이너스 2 두 개가 기울기잖아요. 그러면 곱하면 몇이다?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 그쵸? 이게 다야. 그럼 미분하면은 F'X부터 찾으면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그리고 저거 나머지는 2A-1은 없어지고요. 상수니까. 그래서 1 대입해주면 F'1은 3 플러스 3A F' 마이너스 2는 12 마이너스 3A 맞죠? 맞지? 그러면 대입해주면 3 플러스 3A 12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1이다. 전개해볼까요? 9A 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36 플러스 27 A 마이너스 9A 제곱이구나. 그리고 플러스 36 37 이렇게 되고 는 0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A 값의 합 그쵸? 또 근각 계수관계 9분의 7이네요. 27이네요. 그래서 3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인수분해 하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대체로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줘요, 이렇게. 자, 다음. 다음 주부터 이제 드디어 칠판을 바꿉니다. 드디어. 저거를 내가 1시간 동안 설치하고, 이제 저거를 쓸 때가 됐어. 자! 아씨, 이것도 목이 살짝 아프네. 자, 얘를 보시면은 이거를 알려준 게 첫 번째. 우리는 이걸 보고 찾을 수 있는 게 두 개입니다, 두 개. 한 개는 확실하게 너희가 눈에 보이는 F' 2가 3이다 이거죠? 근데 이것만 찾으면 안 되고 항상 이 친구 F2도 2다 이것까지 찾아줘야 돼.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꾼 게 뭐야? 결국 2,2에서의 점인 거야. 맞지? 근데 F'2가 기울기니까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하면 끝난 거 아니야? 그럼 뭐 기울기 점 다 나왔네. 요 y는 3x-2 플러스 2 그래서 3x 마이너스 4 됐죠? 확실히 지난 시간보다 풀이들이 짤막짤막 해가지고 뭔가 진도 속도감이 더 빠른 느낌이긴 해서 자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 자 얘를 fx라고 하고 자 이거에 평행하니까 기울기를 우리가 1이라고 알려준 거야 맞아?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접점을 a, fa로 두는 거야 fa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미분하고 a를 대입했을 때 기울기가 1이 되는 값을 찾는 거잖아요 맞지? 미분의 f'x는 3x 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3a 제곱 플러스 1이 1이 됐으면 좋겠대 기울기 그러면 a는 0인가요? 그러면 결국은 접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0,0 대입한 5가 되는 거야
그럼 기울기 알아? 지나는 접점 알아. 그럼 끝났네? y는 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 무조건 이 a 값이 나올 겁니다. 접선이 한 개면 a 값이 하나 나오고 접선이 두 개면 a 값이 두 개가 나오고 접선이 세 개면 a 값이 세 개가 나와요. 알아서. 됐지? 그래서 보통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같은 게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 나오는데 얘는 아마 하나가 나온 이유가 나머지 하나가 얘가 따로 들어가서 그럴 거야. 됐어요? 보통 뭐 그런 식으로 원하는 개수만큼 나올 거야.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맞게 3이 아니라 6이네. 뭐 상관은 없긴 한데 야 그쵸? 6이죠? 됐지? 이런 식으로 됐나요? 됐나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 요 점에서 요 점 지나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개수를 따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자, 2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2번도 잘 보시면은 결국은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기울기를 알려준 거네요. 얘의 기울기가 뭔데? y는 마이너스 7분의 1x란 말이야. 그쵸? 그럼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를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7이라고 알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럼 똑같아. 미분의 f'x는 6x 제곱 플러스 1. 이게 여기다가 a를 대입한 f'a가 6a 제곱 플러스 1인데 이게 7이 되는 값을 찾는 거야. 그러면 6a 제곱은 6, a 제곱은 1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좌표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뭐? 첫 번째 1, 1 대입한 거 8. 또 마이너스 1, 뭐? 뭐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5, 2. 그쵸? 그러면 결국은 A 접점을 두 개를 찾았고 기울기는 무조건 둘 다 7입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Y는 7에 x-1 플러스 8. 그래서 7x 플러스 1. Y는 7에 x 플러스 2 플러스 아니야. x 플러스 1 플러스 2. 그래서 7x 플러스 9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됐죠? 됐죠? 요게 우리가 기울기를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대놓고 미분하고 뭘 넣어야 그 기울기가 나오는지 좌표를 찾아라. 됐죠? 됐죠? 다음 요거는 이제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되네요. 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해봤던 건데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문제랑 거의 똑같잖아. 혹시 나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본 기억이 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문제 나오긴 합니다. 이거 넓이 최대가 될 때. 그럼 넓이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 언제겠어요? 요거 기울기 알려주는 겁니다. 이 문제가. 기울기가 얘랑 같은 기울기 있죠? 그쵸? 거기에 이렇게 똑같은 기울기 이렇게 접할 때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 거야.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밑변이 고정인 거야, 지금. 밑변이 고정인 상태에서 넓이만 바뀌는 거죠. 높이만. 맞지? 넓이를 구하기 위한 높이만 계속 바뀌는 거야. 그래서 가장 높은 높이를 가지려면 어디야? 접할 때. 이게 가장 먼 직선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접선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됐죠? 그래서 P를 잡을 때 그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자, 요 기울기 찾아야 되네. 요 기울기부터 찾아야 되네.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4 빼기 0이니까 1 이렇게 되죠. 그럼 요 기울기도 1인 거야. 그럼 요 P의 좌표를 A, A제곱 플러스 3A 뭐 아니면 A, FA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얘를 미분했을 때 2x 플러스 3이니까 이게 f 프라임 x입니다. 그랬을 때 a를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3이 뭐가 된다? 1이 된다, 기울기. 그때 a는 뭐? 마이너스 1? 됐어요? 그러면 결국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만 찾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기울기 알려주는 방식을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걸 가지고 한번 보게끔 주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거.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거 진짜 머릿속에 잘 남겨두셔야 돼요, 계속. 기다려봐. 2개. 2개, 8, 9. 8, 9 하고 좀 쉬면 되겠다. 자, 이것도 그거네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그 문제. 얘가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가 아예 진짜 그 문제구나. 자, 이거랑 이거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점이 여기 있으면 요거 거리고, 점이 여기 있으면은 요게 거리고, 그쵸? 그 거리들 중에 가장 짧게 되는 점의 좌표가 어디냐? 얘도 똑같죠? 요거의 평행인 걸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언제? 접할 때. 딱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 점일 때가 가장 짧은 거리다. 맞죠? 맞죠? 그럼 요거 기울기 뭐야? 기울기 2니까, 그럼 얘도 기울기 입니다. 그럼 요 좌표를 또 a제곱 플러스 1로 두는 거야. 그럼 미분하면은 f'a는 2a 이거죠? 그럼 요 기울기가 뭐였으면 좋겠다고? 2였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a는 1이네. 그럼 요 좌표 찾은 거 뭐? 1, 2. 그쵸? 그리고 구해야 되는 게 뭐야? 거리 최소값. 그럼 이 거리에서 뒷편까지 거리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랑 1, 2에서 거리니까 루트 4 플러스 혹시 몰라서 한번 해주는 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혹시 까먹었을까봐 대입하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래서 루트 5분의 1 5분의 루트 5 이런 식으로 됐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활용할 줄 아셔야 한다. 다음 자 곡선 밖에서 그은 점 점이란다. 접선.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 마찬가지거든요. 접점의 좌표를 몰라.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 A랑 요 좌표에서 이렇게 그은 접점의 좌표를 A, A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두세요. 아마 책에 내가 안 봐도 웬만하면 이거 책에는 T로 나오지 않나? 선생님 이거 맨날 T로 했었는데. 선생님 예전부터 맨날 T로 했거든. 보통 좌표를. 그리고 곡선 밖의 점이 0, 마이너스 1인 거야. 맞죠? 그러면 요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A의 형태로 식을 쭉 쓰는 거예요. A의 형태로.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써야 되냐? 기울기 F 프라임 A니까 미분하면은 3A 제곱 마이너스 1. 그쵸? 이거야. 그러면 기울기 이거
A가 아니라 T? 아씨. 이 책, 씨. 헷갈리게 하네. 자, T. 그러면 F'T가 3T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 이거, 지나는 점 이거, 직선의 방정식. 그냥 요 문자 그대로 쓰세요. 그대로. 요 문자 그대로 쓰면 Y는 3 기울기 X 마이너스 T 플러스 Y좌표 요렇게. 됐죠? 됐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아까 뭐하러 했어? 요거를 대입한다. 맞아요? 맞아요? 대입해주면 0,1 대입해주면 0 대입하면 여기에 1, 0 대입했으니까 전개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1이다. 어이? 예? 어디? 기울기 이거 맞지 않아? 3t 제곱 마이너스 1? 그쵸? 미분하고 t를 넣은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거기다 t 집어넣은 거. 맞죠? 얘 t 하나 나오니? 하나 나와? 그럼 맞게 했네. 사실 몇 개 나오는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마이너스 2t 제곱이 0이죠? 세제곱이. 그치? 그럼 t는 0밖에 안 돼요. 맞아? 그럼 이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0,1 요게 되는 거야. 됐어요? 값 잘못됐어? 맞지? 0,1 맞지? 그래서 다들 표정이 뭔가 내가 계산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표정을 지금 어떡하냐? 괜히 헷갈리게. 솔직히 나도 연습 문제 중에 보통 이렇게 한 개 나오는 거 잘 안 나오고 보통 2개나 3개 나오는 거 주는데 한 개 나오는 거는 잘 안 봐가지고. 그래서 지나는 이 0, 그냥 여기서 이제 0,1인 걸 찾았으면 선택이야. 그냥 여기다 0,t에다가 0을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 0 대입하면은 이거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0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맞죠? 야? 뭘 잘못한 거야, 너? 기다려봐. 0,1이 아니라 0, 마이너스 1이잖아. 이런 씨. 그쵸? 어. 왜 아무도 잘못된 게 맞았구나, 아까. 표정이 잘못된 것처럼 표정을 지었는데 잘못된 게 맞았네?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2t 제곱은 요거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 그럼 t 제곱은 1이죠? 맞죠? 그럼 t 값은 1이랑 마이너스 1 두 개입니다. 그래서 직선이 두 개 나오겠네요. 맞아요? 이게 두 개 아니야? 일단 좌표를 써보자. 좌표를 써보면 나 왜 그러냐. t 세제곱이 1이죠? 그치? 그래서 t는 1이랑 허수 나오죠? 나머지는 죄송해요. 그래서 1,1 그쵸? 그래서 t에다가 그냥 여기다가 그냥 요 좌표를 구할 필요 없이 여기다가 그냥 1 다 대입해 주시면 돼요. t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 y는 1 대입하면 2 x-1 1 대입하면 1 그래서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됐죠? 당이 떨어져서 그런가? 아무튼 방법 이거 알겠죠? 세 번째 거. 접점의 좌표를 t, ft로 둔다. 대신 여기다가 쓸 때 ft 말고 t를 대입한 걸 그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결국 요거를 가지고 요 좌표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됐어?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 아, 자, 두 곡선의 공통인 접선. 두 곡선의 공통인 접선.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딱 둘이 접해. fx랑 gx가 접하고 있어. 그랬을 때 이 점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은 하나가 존재한다. 공통인 접선. 이거를 우리는 공통접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됐어요? 그럼 일단은 두 직선이 함수값 같은 데서 만나니까 a, b. 그러니까 여기에도 a를 대입하면 fa는 b인데 g의 a도 뭐여야 돼? b여야 하죠? 그치? 그치?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공통인 접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f'a라는 값은 접선의 기울기야. 근데 g'a도 접선의 기울기야. 근데 그 접선이 둘 다 어때? 같잖아. 그러면 기울기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쵸? 요 두 가지를 보라는 거야. 공통인 접선. 됐어요? 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다룰 거고, 또 하나는 두 fx와 gx가 만나는데 그 만나는 점, 교점이죠, 교점. 교점에서 각각의 접선을 구했어. 그러니까 fx의 접선, gx의 접선을 구했어. 그랬더니 둘이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럼 결국은 우리 기울기와 수직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울기와 수직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쵸?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교점이니까 함수값은 같습니다. 같은 x를 대입하면은 y값이 같아져야 돼요. 그쵸? 그리고 기울기 둘이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맞아요? 요거 사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쵸? 다 아는 내용 가지고 한 번 더 보라는 거야. 그거를 식으로 이제 푸는 방법을 보는 거고요. 자, 다음 세 번째. 미분 가능한 두 함수에서 공통 접선의 접점이 다른 경우. 얘도 접선이고 얘도 접선인데 같은 접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접점이 다른 경우는 자, fx 위의 점 a, fa에서 접선과 얘 다른 점 하나를 정하는 거야. b, gb로.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얘를 가지고 접선을 하나 구하고 얘를 가지고도 접선을 하나 구하세요. 그리고 그 둘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결국 얘 하나 얘잖아. 그쵸? 각자 구한 게 얘잖아요. 그래서 두 접선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서로 같다라는 걸 쓰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따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둘은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일치해야 된다라는 걸로 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같아야 한다. 됐죠? 됐죠?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그게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 됐지? 이게 그래서 요거 기울기 나타내는 거예요. 기울기. B에서 A 뺀 거분에 GB에서 FA 뺀 거. 맞죠? 이거 기울기야. 이거 새로운 거 아니야? 그러면 바로 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3개. 이거 위에 다 오타, 이거 다 오타 같은데? 거두제곱의 뜻이 아니잖아, 이거. 아까부터 계속 거두제곱 뜻 계속 나오길래 나 뭔가 했는데 오타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자, 뭐 그래도 출판사에서 이런 거 공짜로 준 건데. 이거 출판사 거 다운받으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요. 자, 두 곡선이 x는 1에서 접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2차 함수 하나랑 3차 함수가 이렇게 1에서 접한대. 요 1에서 접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fx, gx 이렇게 쓸 거야. 됐죠? 됐죠? 그래서 F1의 함수값이랑 GA의 함수값이랑 같아야 합니다. 맞아요? 그럼 F1은 1 대입하면 A 플러스 B고요. 여기에 1 대입하면은 1 플러스 B입니다. 바로 A, 예?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열림 보통 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올 줄은. 그 다음, F'1이랑 G'1 같은 공통 접선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미분했을 때 1 대입한 값. F'1은 2AX니까 2A. 3X 제곱이니까 3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맞아? 그래서 서로 같다. 기울기끼리.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러면 A가 1이니까 2는 3 플러스 B.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됐죠? 이게 다예요. 오늘 뭔가 문제가 왜 이렇게 쉽게 너무 쉬운 간단한 것들만 나오게끔 진짜 주네.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너무 복잡한 걸 바라진 않았지만 이 정도로 간단한 걸 또 바라지도 않았는데. 자, 다음 교점에서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서로 수직이래요. 이렇게 된 거랑 아까 뭐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접선 수직으로 만나게끔 뭐 이렇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요 같은 점을 모르니까 요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t라고 둘게요. 됐죠? 됐죠?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저 교점을 알려준 게 없잖아. 알려준 게 없잖아. 그럼 t를 대입했을 때 t제곱은 a-t제곱이랑 같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야. 맞죠? 두 번째. 요거 fx라고 하고 이거를 gx라고 했을 때 f't랑 g't랑 곱하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f't는 2t, g't는 얘도 마이너스 2t. 그쵸? 그래서 곱해. 그러면 마이너스 4t제곱은 마이너스 1, t제곱은 4분의 1. 그럼 t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쵸? 그러면은 2분의 1일 때 t값 넣으면은 자 여기서 필요한 거는 어차피 의미가 없네. 얘가 의미가 없네요. 왜 그러냐면 결국 a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이항하면 2t제곱이 a죠? 그럼 t제곱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따로 넣을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4분의 1 대입하면은 a는 2분의 1. 그냥 이런 식으로. t가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서로 교점의 수직으로 만나는 x좌표가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다음. 자, 요 친구 때문에, 얘 때문에 일반적으로 t로 두는 겁니다. 왜냐면 a로 못 두는, 얘는 a로 못 떠요. 여기 a가 들어갔잖아. 그쵸? 그럼 접점의 좌표를 구할 때 우리가 a로 두는 게 아니라 이제 t로 두는 거야, 이럴 때. 이런 경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점 정할 때는 a, fa보다는 아마 앞으로 답지 같은 경우도 많이 보면은 다 t, 뭐로 돼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도 접점의 좌표를 보통 t로 잡습니다. 물론 나는 t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b를 쓰셔도 되고 뭐 문자는 각자 쓰는 건데 그래도 이왕이면 책이나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걸 쓰는 게 좋잖아. 그치? 문자는.
자, 이거 위의 점, 이거에서 접선이래요. 그래, 일단은 접선 구할 수 있잖아. 그쵸? 접선 구해. 그러면 일단은 이거 fx라고 하면, 자, f'x는 4x. 그럼 f' 마이너스 1이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4. 그쵸? 그러면 지나는 점 이거고, 기울기 아니까 y는 접선의 방정식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플러스 3. 그럼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1. 요게 우리가 찾는 접선이야. 맞아요? 그리고 요 접선이 결국은 얘랑도 접한대. 맞죠? 근데 문제는 그 접점의 좌표, 얘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몰라. 그래서 접점을요, 이제 t, 2t 세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3 이렇게 줄 거야. 됐죠? 그리고서 이거 미분해. 2t 아니야. g't는 그 gx라고 하면 g't는 6t제곱 마이너스 a 맞죠?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써. y는 6t제곱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2t 세제곱 at 플러스 3 맞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 전개해. 그러면 6t 제곱 마이너스 a의 x 자 마이너스 6t 세제곱 플러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 그리고 요거 플러스 at 마이너스 at 없어지죠? 그쵸? 그리고 끝났으니까 3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요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입니다. 얘. 근데 얘랑 어떻다고? 같다고. 그쵸? 얘네 둘이 같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 y절편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어야 하니까 마이너스 4t 세제곱은 마이너스 4 그러면 t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t는 마이너스 1 그쵸? 그쵸? 그러면 t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6 마이너스 a가 기울기 마이너스 4랑 같아야 되니까 a는 인가요? 오 오늘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됐죠? 이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4랑 같아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a는 10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내가 계산 실수 한다고 너희도 따라하면 안 된다 계산 실수는 따라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안 되겠지? 선생님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실수할 수는 있다 그래서 사실 실수하면은 아쉽긴 해도 뭐라고는 안 해놔 자 다음 mx 플러스 2가 3차 사실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냉정하게 여기 나오면 안 되는 문제예요 여기 나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 문제 첫 번째 우리는 3차 함수를 아직 그래프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맞죠? 3차 함수 그래프는 심지어 저 뒷단원에 나와요 근데 이거는 3차 함수 그래프를 알아야지만 구할 수 있어요 모르면 못 구해 3차 함수 얘가 나타내는 그래프가 이거다 이거야 이거 됐어요? 그리고서 직선이 얘랑 두 점에 서로 다른 딱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만나야 될까? 한번 접하게 맞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3차 함수를 우리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 맞잖아, 냉정하게. 그쵸? 지금은 그냥 3차 함수가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냥. 알았지? 원래는 이게 우리가 뒤에 가면은 그래프 그리는 걸 할 거야, 3차, 4차 함수를.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걸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다뤄야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두 번만,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문제 주려면 3차 함수 쪽 그림을 주긴 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 만나려면은 이렇게 한 번 접해야 된다. 됐어요? 그러면 이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역시나 t,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두는 거야. 그쵸? 그쵸? 그래서 자, 이게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니까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 그럼 우리가 필요한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t. 그쵸? 그래서 또 전개하는 겁니다. 또 전개해.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x 곱하면 플러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이니까 2t 세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t니까 없어지고. 그쵸? 그랬을 때 요거가 얘랑 같다는 거잖아요. mx 플러스 2. 맞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가 얘랑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2t 세제곱이 2, t 세제곱이 1이니까 t는 1. 이거 재활용해도 되겠는데? 됐죠? 됐죠? 그럼 t가 1이야. 1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가 mx 플러스 2랑 같은 거죠, 결국은. 그래서 m 값이 몇?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새로운 개념, 오늘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얘가 마지막이야. 그리고 이거 아마 문제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내 기억이 맞으면. 오늘은 확실히 좀 빨리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빨리 끝나긴 하네. 이래서 앞으로 계속 앞에 거를 계속 우리가 갖다 끌어다 쓰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진짜로 많이 해야 돼요. 자, 평균값 정리라는 말이 있는데 평균값 정리 전에 먼저 뭐가 나오냐면 롤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자,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는 사실 같은 건데 한 끗 차이야. 뭐냐? 사실 둘은 하나로 통치면은 그냥 평균값 정리 하나로 해결하시면 돼요. 평균값 정리로. 그러니까 그럼 평균값 정리가 뭔데? 자, 평균값 정리라는 건 뭐냐면 평균값 정리를 먼저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자,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구간에 함수가 존재해. A부터 B라는 구간에 함수가 이렇게 존재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함수가 존재해. 대신 그 함수의 특징이 어떠냐면 자, 열린 구간에서 일단 미분이 가능하면 요거 비슷한 말. 자,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거는 똑같진 않은데 비슷한 말이 있던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뭐 있었지? 지난 시간에 했는데. 하이값 정리. 또는 최대최소 정리. 자, 사이값 정리가 뭐야? 구간에서 연속이면 걔는 미분 가능하면이 아니야. 사이값 정리는 미분 가능하면이 아닙니다. 연속이면 반드시 그 사이에 있는 K가 되는 C값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라는 게 사이값 정리였죠.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사이값 정리는 연속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평균값 정리는 반드시 미분이 가능하면이야.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거에 전제 조건으로 같이 깔려 있는 게 뭐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맞죠?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거에 연속도 깔려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 둘은 한 세트입니다. 미분 가능하다? 네, 연속이다. 근데 반대로 연속이면 미분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는 모른다. 됐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잘 봐. 미분이 가능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곡선으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거죠. 그 구간 안에서. 그쵸? 그때 그러면 A부터 B까지 평균 변화율이 있을 거야. 맞죠? 그치? A부터 B까지 평균 변화율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 계수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 또는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 이 순간 변화율이 어딘가에 반드시 최소한 하나. 됐어요? 왜 하나냐면은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 평균 변화율 이거니까 이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 여기 하나 존재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어디 갔냐? 직선이 존재한다. 됐어요? 직선이.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랑 같은 건데, 그 롤의 정리는 뭐냐면, 그때 평균 변화율이 0인 거야. 평균 변화율이 결국은, 이렇게 되면 평균 변화율이 0이 아닌데, 만약에 A가 여기고 B가 여기면, 이렇게 그리면 평균 변화율 이거 0 아니야? 그쵸? 비율이 0이잖아. 그러면 이때 이거를 롤의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롤의 정리는 평균 변화율이 0일 때, 이 기울기와 같은 접선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거 똑같아. 결국은 평균 변화를 구했는데 0인 것 뿐이잖아. 맞지? 그래서 롤의 정리는 쉽게 이해하면, 자, 앞으로 보시면, 이거 A랑 B랑 같아서 평균 변화율이 0인 거야.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C값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라는 거야. 됐어요? 차이점은 그겁니다. 그래서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라고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너희가 평균 변화율 구했는데 0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롤의 정리가 되는 거고요. 평균 변화 0이 아니잖아요? 그럼 평균값 정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접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A, B 사이 안에 적어도 하나. 얘는 두 개지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여기 하나. 그쵸? 그쵸?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균값 정리 선생님은 그냥 굳이 머리 아프게 둘 다 외우지 말고 평균값 정리 하나만 확실하게 해놓고 그때 0이 되면은 그거를 롤의 정리라고 이름 붙인 건데 사실 문제 풀 때 롤의 정리인지 평균값 정리인지가 중요하진 않아. 전혀 그 두 개가 중요하진 않아. 중요도 1도 없거든.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나는 평균값 정리만 머릿속에 넣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얘기할 만한 게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평균 변화율인데 얘가 0이니까 결국 평균 변화율 0이 된 거죠. 그게 롤의 정리. 평균 변화율 0이 아니면 평균값 정리. 됐죠? 그 차이만 있다. 자, 미분이 불가능할 때는 안 됩니다. 무조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돼. 얘는 평균 정리는 연속으로는 해결 안 돼요. 왜냐면 이럴 경우에 여기 미분 접선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할게. 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평균값 정리로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을 했는데 0이 된다? 반드시 원래 함수는 상수함수다. 됐어요? 됐어요? 왜?
모든 기울기가 다 0이잖아요. 그치? 그럼 어느 점에서 순간 변화를 구하든 다 뭐가 돼? 0밖에 안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요거는 알아두세요. 아, 미분을 했는데 0이 됐다? 뭘 대입도 안 했는데 그냥 0이 됐다? 그러면 상수함수다. 그 다음. 자, 그 다음 얘기하는 게 요거는 사실 지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아니고 fx랑 gx가 다 친구 간에서 연속일 때 a에서 b까지 미분이 둘 다 가능하대요. fx, gx가 둘 다 미분 가능하대. 그때 f'x랑 g'x가 같으면 fx랑 gx가 같은 게 아닙니다. 절대 fx랑 gx가 같다라고 할 수 없어요. 중요해. 자,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fx를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gx를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 f 프라임 찾으면 4x 플러스 3이고요. g 프라임 찾으면 4x 플러스 3 똑같지 않아? 근데 원래 함수로 돌아갈 때 4냐 1이냐잖아요. 1이냐.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함수를 미분해도 같은 도함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뒤에 가면 적분해서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거 우리 미분이라 그래요. 반대로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걸 이제 적분이라 그래요. 이해됐어? 그래서 그럼 너네 이걸로 만들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상수는 뭔데?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 조건이 없으면 대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상수를 우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C를 쓰는 거야. C. 적분에서도 C를 써요. 이걸 우리가 적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왜냐면 적분하면은 어떤 상수가 있었는데 미분을 하면서 없어져가지고 반대로 적분을 했을 때 상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는 알아. 근데 그 상수가 우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C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거의 이름을 적분상수라고 부르는 것 뿐이야. 됐죠? 그래서 여기서 F'이랑 G'이랑 같다고 해서 fx랑 gx가 같다가 아니라 fx는 gx에다가 어떤 값을 더한 것과 같다. 그 값은 아직 어떤 조건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어떤 값을 더한 것과 같다. 됐죠? 그래서 도함수가 같다고 원래 함수가 같은 것은 아니다. 됐죠? 됐죠? 같을 수도 있고 함수값이 다를 수도 있고 이해됐지? 그 외에는 사인값 정리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사인값 정리는 연속이기만 하면 됐는데 평균값 정리는 닫힌 구간이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야.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는 건 연속까지 깔려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것 정도 차이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마지막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자, 평균값 정리의 성질을 이용해서 평균 변화를 얘 대놓고 평균 변화를 구하면은 3 빼기 1분의 F3 빼기 F1이거든요. 그럼 이거 알아서 구하면 롤의 정리라고 했으니까 0이 나올 겁니다.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3 넣으면은 3, 6, 마이너스 12 플러스 5. 그러면 11에다가 마이너스 1이고요. 1 넣으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5. 그러면 3이 아니 9잖아 얘. 미쳤나봐. 자, 2. 얘도 6에서 4 빼니까 2. 같은 값 나오죠? 그래서 2 빼기 2가 되니까 0이 되는 거야. 이래서 롤에서 넣는 거야 그냥. 됐죠? 그러면 얘가 됐을 때 요거 F 프라임 C가 0이 되는 C가 하나 이상 존재하잖아요. 맞죠? 그럼 몇 개인지를 직접 구해보면 알 수 있죠. F 프라임 X는
2x-4 c를 대입했을 때 이 c-4가 0이 되는 c값은 2네요. 맞아? 얘는 하나. 2라는 값 하나가 존재한다. 됐어요? 됐어요? 다음. 요번에는 평균 정리. 2 플러스 1분의 f2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 요거죠, 평균 변화요. 그치? 평균 변화를 구해. 얘는 달라. 3분의 0이 안 됩니다. 2 넣으면은 4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넣으면은 0. 1이죠, 결국은. 그쵸? 또 얘도 f'C가 1이 되는 값을 찾으라는 거야, 결국은. 맞죠? 그러니까 요 둘의 차이는 같은 건데 1이냐 0이냐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다. 됐죠? 됐죠? 그러면 f'C는 f'X는 2x, 그럼 f'C는 2x인데 얘가 1이 되는, 아니, 2c인데 c가 그러면 2분의 1일 때겠네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됐나요? 됐나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